안녕하세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며칠 사이로 온갖 꽃들이 다 피어나서 정말 꽃세상을 만든 것 같아요. 산책도 해보았는데요. 너무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어서 꽃길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보여드릴 책은 작은 배추입니다. 과천에 있는 타샤 책방에 이제 부모 교육이나 이런 일로 자주 들리게 되는데요. 책방에서 최근에 만났던 책이에요. 강아지똥하고 잠깐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많이 읽었던 강아지똥하고 조금 달리 다른 느낌으로 작은 배추를 만나게 되었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읽어주었는데 읽어주면서 내내 행복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글쓰기 수업 책으로 선정했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꼭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제목은 작은 배추이고요. 배추하고 나무가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배추는 어디에 있나요? 그죠? 배추는 왜 머리띠를 하고 있나요? 머리띠는 무엇으로 했을까요? 네. 그 다음 옆에 서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아주 커다란 거 보니까 나이는 몇 살인가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무슨 나무인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배추는 왜 혼자 남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계절이 언제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게 된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다 보여주진 못하지만요. 몇 장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선생님 제일 첫 번째 보여주는 거. 감나무가 많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어서 보여지거든요. 언덕 위에 오독하니 선 감나무가 옆에 있는 밭을 보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배추를 심었구나. 연두빛 떡잎이 밭디랑을 따라 나란히 돋아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낸 지도 벌써 여러 해. 웬만한 채소는 모르는 게 없는 감나무입니다. 자, 감나무 나이는 좋기 여러 해라고 말했으니까 감나무 나이는 정말 이 정도 감나무가 열리려면 선생님은 10년 이상은 이곳에서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밭에는 배추만 심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감나무의 모습이 멀리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되게 인상 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나무 밑에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감나무가 내려다보니까 바람에 실려왔는지 작은 배추 떡잎이 감나무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감나무는 친절하게 배추란다. 작은 배추. 감나무가 말했어요. 그런데 꼬마 배추가 당돌하게 안녕, 넌 누구니? 나는 감나무야. 나는 배추고? 그랬더니 감나무가 너무 어린 배추의 당돌함에 재미있었나 봐요. 하하하하. 아직 너는 어린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걸 보니 하면서 감나무는 어린 배추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배추는 감나무에게 이것저것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었대요. 작은 배추는 속잎이 자라면서 점점 알이 차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배추와 달리 작은 배추는 여전히 작은 배추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찬바람이 불자 트럭이 와서 옆에 있는 배추를 실어가는 거예요. 작은 배추는 너무 궁금했어요. 감나무에게 물어보니까 감나무가 채소 가게로 가는 거야. 감나무도 너무 따라가고 싶어서 저요 했는데 트럭 아저씨가 작은 배추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안 데려가지?
작은 배추도 트럭에 실려가고 싶어서 하나, 둘, 셋, 영차 하면서 빨리 자라도록 체조를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작은 배추뿐만 아니라 밭에 있던 배추들은 지푸라기로 머리띠를 묶었어요. 찬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제 배추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처 수확하지 못한 배추들이 아직 밭에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설이라도 내려서 배추가 얼어 죽을까봐 지푸라기로 띠를 해서 꽁꽁 묶어주는 걸 한답니다. 작은 배추도 작은 머리띠를 묶었네요. 잠시 동안 여기 와서 다시 실어가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머리띠예요. 와, 머리띠를 하고 난 작은 배추는 신이 났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지 하니까 또 감나무가 알려주죠. 설이나 눈이 와도 춥지 않게 묶어주는 거야. 따뜻하지? 그랬더니 작은 배추는 응, 따뜻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트럭 아저씨가 왔는데 작은 배추를 통통 만져보면서 너는 여기 있다가 봄에 꽃이나 피어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다 가고 작은 배추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디 넓은 벌판에 작은 배추가 혼자 남아서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에 작은 배추가 있는데요. 이때 작은 배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채소 가게에 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또 친구들도 아무도 없으니 너무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왁작지걸 다 함께 놀다가 모두가 떠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작은 배추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아저씨가 봄을 기다려서 꽃이나 피어라 한 말에 대해서 아직도 작은 배추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배추는 한 해살이잖아요. 여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김장배추로 자라려면 봄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 궁금한 점, 봄이 뭐야? 꽃은? 나비는? 하면서 울먹이면서 감나무한테 묻게 되는 거죠. 감나무는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봄이 되면 햇님이 너한테 다가와서 속잎을 쑥쑥 크게 해준단다. 쑥쑥 큰다고? 하면서 작은 배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쑥쑥 크면 예쁜 꽃도 피우게 되지. 그러면 나비들도 찾아와서 왁작지걸 신나게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작은 배추 마음은 어떨까요? 감나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까 속상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감나무는 봄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작은 배추는 들판에 남아서 봄을 기다리고 꽃을 피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겨울이 되었답니다. 너무 추워서 작은 배추는 꽁꽁 온몸을 싸매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눈과 바람까지 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렇게 감나무가 함께 서 있어 주는 거예요. 작은 배추는 혼자 있지만 정말 감나무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눈이 내리는 밤과 얼음장 같은 아침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봄날 언덕 위 감나무 곁으로 아른아른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가운데에 작은 배추가 있었는데요. 아니, 작은 배추는 이제 작은 배추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로 쑥 뻗어나온 줄기 끝에 샛노란 꽃이 왕관처럼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산들 불어 꽃잎이 햇살처럼 흩날렸습니다. 나비가 하나둘 날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자, 왕관처럼 피어난 작은 배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작은 배추는 감나무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추가 이번에는 웃으면서 감나무에게 가만히 인사하고 작은 배추였을 때를 떠올리며 가만히 속삭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봄이 활짝. 다섯, 여섯, 일곱, 꽃이 활짝. 작은 배추는 너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처음 작은 배추로 커나가는 이 작은 배추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꽃이 활짝 피어서 정말 행복하게 피어나는 왕관과 같은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대견하다, 장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은 배추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거나, 작은 배추야 참 잘 견뎌냈어, 기특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배추 정말 용감해. 그리고 감나무는 참 좋은 은인이구나, 감나무 정말 고마워, 대단해, 이런 이야기도 나눠줄 수 있겠죠? 네, 혼자가 아니라 감나무와 배추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작은 배추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디였나요? 여러 친구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혼자 외로이 밭에 남아있는 작은 배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꽃잎이 흩날리는 예쁜 꽃을 피웠던 작은 배추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춥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 추워서 힘들 텐데 이 장면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작은 배추하고 감나무가 나란히 이 추운 이 혹독한 겨울을 작은 배추 혼자가 아니고 감나무 혼자가 아니고 둘이 함께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춥다고 생각하면 너무 춥고요. 정말 추위에 덜덜 떠는 모습 생각하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장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왜 그렇게 그 장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면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마다 배추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요. 트럭에 실려가는 배추를 보면서 저요 따라가겠다고 작은 배추가 소리쳤을 때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작은 배추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그죠?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속상해야 되나? 또 다음을 기다려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작은 배추가 혼자 밭에 남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또 친구랑 놀다가 다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그 적막함이나 쓸쓸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혼자 남은 작은 배추를 바라보면 작은 배추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 위로 쑥 올라온 왕관 같은 꽃잎을 피우면서 꽃과 나비들이 날아와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작은 배추의 모습을 보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색깔만 보아도 작은 배추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배추가 정말 힘든 시간을 넌 잘 견뎌냈어, 넌 대단해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힘내서 잘할 거야 하는 다짐하는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은 배추가 주인공처럼 여겨지지만 항상 늘 작은 배추 곁에 있는 감나무에 대해서 선생님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감나무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작은 배추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작은 배추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든든한 존재이죠. 여러분에게도 감나무의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감나무가 있다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나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늘 내 곁에서 위로를 해주고 힘이 돼주는
존재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의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부모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었고요. 지금도 계시지만 늘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같이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같이 사는 남편. 언제나 힘든 경우에 투정을 부려도 따뜻한 말로 감싸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감나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선생님이 또 살아갈 이유를 주는 선생님 자녀들도 감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만 자식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려면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힘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마도 선생님들의 자녀라는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 감나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의 감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른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을 겪거나 좌절을 겪었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도 감나무와 같은 존재로 힘을 얻고 힘을 내고 힘을 주면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은 배추를 통해서 감나무와 작은 배추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 곁을 지켜준 감나무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감나무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마치겠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글쓰기를 꼭 하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